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최근 주가 반등이 강력하게 나타났던 만큼 경기와 주가 지수 사이에 괴리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달러와 약세, 금리 하락세의 조합이 현재 신흥국가들의 어떤 주식시장 상승세를 이끌어주고 있고 이것이 원자재 시장의 상승으로까지 번져 나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와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의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미국 주식시장의 저점 확인, 그 이후에 신흥국 주식시장의 저점 확인, 그것보다 앞서서 선행했던 움직임이 바로 달러화였고요. 그것은 바로 12월 18일이었습니다. 여기 12월에 보시면 중간에 하락했던 그 지점, 18일부터 달러화는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서는 다시 달러화가 상승세를 탔는데 유로존의 경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고요. 그런데 최근 또 사흘 연속 달러화가 다시 약세로 돌아서면서 음봉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간밤에는 0.41%의 달러화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금리 역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2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 이후에는 이렇게 까만색의 선인 121선을 타면서 상승 추세를 보였고요. 특히 패닉 장세를 보였었던 2018년 초반기 때는 이 괴리도를 좀 더 넓히면서 이 금리가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었죠. 이후에 이 괴리를 좁히더니 최근 들어서 바로 2018년 12월 중순에 미국의 2월 국채 수익률이 갑작스럽게 하향 돌파하게 됩니다. 이렇게 추세 변화를 나타내면서 다시 한번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특히 신흥국가지로의 매기 확산까지 이어졌다는 것이죠. KB증권은 연준의 완화적인 스탠스로의 변화가 이렇게 금리 하락을 이끌었고 금리가 하락하면 밸류에이션은 오른다라면서 PER은 금리의 역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가 하락한 시점에서는 다시 신흥국의 PER이 올라가는 국면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최근 금값 역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KB증권 최근 금값 상승의 이유에 대해서 달러와 약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금값 상승이 안전자산의 선호 심리로도 읽히지만 이것은 경기 침체 국면일 때에 국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값이 밤사이에 1.67% 상승을 하면서 지난해 4월, 5월, 지난해 4월 이후에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역시 박스권을 돌파하는 추세를 변화시키고 있는 움직임이고요. 은가격 역시도 지난해 박스권, 후반부에 박스권을 보이다가 12월 이후에 상승세를 타면서 간밤에 역시 은값도 상승했습니다. 달러와 약세에 따른 원자재 가격의 상승 조짐을 잘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주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스터 쿠퍼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앞서서 올해 미스터 쿠퍼 구리 가격의 상승세를 전망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올해 구리 가격의 톤당 가격을 7,000달러, 시티그룹은 6,700달러를 제시하면서 영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 기준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근거는 공급 부족입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과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글로벌적으로 구리가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올해 약 20만 톤가량의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구리는 전력, 전자기기, 자동차, 건물 등 우리 생활에서 안 쓰이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구리 가격은 미스터 쿠퍼라고 불리고요. 대표적으로 경기를 가늠하는 그러한 가격 지표죠. 구리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오르게 되고 이것은 글로벌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리면 경기가 안 좋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유가 역시도 많은 화학 제품들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슷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경기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히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실적이 연동되는 풍산, LS, 또 금값과 은값에 연동이 되는 고려아연, 그리고 관련 주식, 주변 주식, 풍산홀딩스, LS전선, LS산전까지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주는데 풍산과 LS 중심으로 오늘 장은 일단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와 약세 흐름, 중국 경기의 바닥 가능성, 중국 인프라 정책의 수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몰리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이것이 오늘 관련주의 종목의 확실한 모멘텀이 되어주고 있는 것인데요. 과연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건 역시 중국의 경기와 유동성에 달려 있겠죠. 시장에는 다시 한번 버블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혹은 이미 시중에 많이 풀려 있는 이러한 유동성들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면서 이러한 가격 지표들이 상승 추세를 그려 나갈까요? 이것을 통제하는 것은 바로 중앙은행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오늘 회색 코뿔소는 어디까지 왔을까라는 리포트에서 자산 가격이 항상 등락을 하는 것처럼 경기 사이클 역시 끊임없이 변동한다. 역사적으로 경기는 호황과 불황 사이를 반복해 왔는데 그 진폭이 극단적으로 커지는 것이 바로 버블 혹은 침체, 공황이라고 불린다. 중앙은행은 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한 기구라는 것입니다. 바로 중앙은행의 제1의 목표는 물가 통제입니다. 유동성을 쥐었다 풀었다 하면서 물가를 통제하는 그러한 기구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이 호황과 불황 사이의 진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통화 정책의 목적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금융투자 김운길 연구원의 뷰는 지금은 2009년 6월 이후 시작된 장기간의 경기 확장의 마무리 국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확장은 결국에 끝나는 종료되는 트리거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과도한 부채 증가 또 자산 가격의 버블이라고 합니다. 하나금융투자는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는 미국에서 회색 코뿔소로서 가계부채가 증가가 있었고요. 또 부동산 가격의 버블이 나타났었고 노동 생산성의 하락이 확인됐었다라고 회색 코뿔소 분석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부채 문제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가 바로 중국이라면서 지난해 글로벌 자산 시장이 하락을 겪었을 때 그 중국의 주요 도시들의 부동산 가격들이 급등했던 것도 역시 버블의 흔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위축은 결국에 자산 가격의 하락이 동반이 되고 버블이 꺼지면 결국에 호황은 끝나는 것이고요. 그 사이의 진폭을 최소화하고 인플레이션과 버블을 조절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중앙은행이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990년대에 IT 버블이 나타나면서 경기 확장이 끝났었고요. 2000년대 중반에 나타났었던 골디락스 국면에서는 서브프라임 사태가 나타나면서 함께 종료됐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경기는 1950년 이후에 역사적으로 가장 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긴 경기 확장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2009년 6월 이후 현재 116개월의 경기 확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중장기적인 뷰로서 이번 경기 위축 역시 가장 취약한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종료의 시그널, 즉 자산 시장의 충격, 자산 가격의 하락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올해 투자자들 위험 자산 비중을 줄이고 채권 비중을 높이는 전략을 세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를 막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것은 바로 각국의 정상들과 각 중앙은행들, 수장들의 솔로몬의 지혜 같은 그러한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리트머스지는 결국에 부채와 자산 가격의 버블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금융투자의 회색 코뿔소 분석, 여기 마지막 줄이 있습니다. 금년부터 글로벌 경기 위축이 시작된다 해도 그 기간은 경험적으로 1, 2년 내에 끝날 것이며 그 후 다시 긴 경기 확장이 찾아올 것이다. 결론은 현재 구간 유동성 장세를 잘 즐기시면서 회색 코뿔소가 나타난다면 1, 2년간은 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